네, 영화 속 과학을 찾아보는 사이언스 레드카펫 시간입니다. 오늘도 양우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영화는 뭘까요? 네, 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평범한 시민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총책, 그러니까 가장 우두머리죠. 이 우두머리를 잡는 과정을 그린 영화 시민 더키를 준비했습니다. 네, 저도 이 영화 좀 기대 중인데 실화라고 들었어요.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영화 주인공인 더키는요, 운영하던 세탁소에 불이 나서 집을 잃고 돈이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좋은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은행 직원의 전화에 의심 없이 몇몇의 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보이스피싱이었던 거죠. 네. 전 재산이었던 3,200만 원을 모두 날리게 된 이 더키는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오히려 왜 보이스피싱인지 의심하지 않았냐라는 경찰의 핀잔을 받게 됩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지나던 어느 날 더키는 이 자신을 속였던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전화를 거꾸로 받게 됩니다. 조직원의 제보 전화조차 경찰들이 믿어주지 않자 결국 더키는 스스로 자신이 잃어버린 돈을 되찾기로 결심하고 친구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의 본거지인 중국으로 떠나는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네, 그 조직원과 손을 잡았다는 건데 줄거리 좀 듣고 나니까 이게 실화라는 게 좀 믿기지가 않는데요. 네. 이 영화 매력 포인트가 뭘까요? 네, 그럼 뭐 가장 큰 매력은 당연히 실화라는 네.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화에서 나오는 힘이라는 게 있는데 물론 영화 안에서 중국으로 직접 총책을 잡으러 가는 건 허구적인 영화적 설정이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진짜로 통화를 해서 이 총책을 잡는데 많은 단서를 줬던 이 김성자 씨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물론 영화가 예상치 못한 반전이나 뭐 화려한 액션 이런 건 없지만 실화의 힘이 되게 대단하다라는 걸 느꼈는데요. 영화는 이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총책을 잡겠다 이런 어떤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영화가 이제 거침없이 달려갑니다. 뭐 라미란 씨를 비롯한 배우들의 열연 또한 단연 돋보이고요. 또 특별한 영화를 원하는 관객이라면 약간 뭐 밋밋하고 뻔하다 이렇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 이 영웅이라는 게 꼭 어벤져스와 같은 슈퍼 히어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시민 영웅이 보여주는 사이다 결말이 주는 매력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영화 소재가 보이스피싱이고 또 영화 속 이야기가 사실 하나의 사례일 뿐이죠. 요즘 뭐 보이스피싱 범죄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이스피싱 첫 피해 신고가 생겼던 게 2006년 6월입니다. 그러니까 오. 벌써 이 18년 전이었죠. 예. 이때가 이 모바일 뱅킹이랑 스마트폰 보급이 막 확산되던 네. 시기에 이 보이스피싱이 이제 시작이 된 건데요. 지난 18년 동안 기술 범죄인 만큼 관련된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이스피싱 조직 대부분은 영화에서처럼 중국이나 필리핀 등 해외에다가 콜센터를 우선 두고 인터넷 전화를 걸어서 이 전화를 거는데요. 인터넷 전화 통화를 국내 이동통신 통화로 변환시켜주는 심박스 기술을 이때 많이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분명히 콜센터를 둬서 해외에서 전화가 오지만 우리가 뭐 070이나 다른 번호로 뜨는 그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기술 때문인데요. 네. 최근에는 이 심박스 이외에도 패드와 같은 기계를 해외에 둔 채로 국내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전화나 문자를 보내는 기술까지 이제 확장이 되고 있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는 이 심박스를 찾는 것보다 오히려 기존 휴대전화의 주파수와 겹치기 때문에 더 잡아내기 어려워서 보이스피싱을 완전히 뿌리 뽑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또 다른 기술로는 악성 앱을 깔게 한 뒤에 그 앱을 통해서 통화 하이제킹, 그러니까 통화를 가로채는 기술도 네. 있습니다. 악성 앱 설치가 유도돼서 만약에 앱이 깔리게 되면 휴대폰에서 오가는 모든 통화를 제어할 수 있게 되거든요. 지금은 통신사 권한이 있는 앱만 쓸 수 있는 기능으로 이제 바뀌긴 했지만 과거 API를 이용하면 지금도 사실 아직도 하이제킹 기술이 구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이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맞춤형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개인 상황에 맞춰서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출 권유 전화를 하고 뭐 이벤트 당첨 안내 메일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뭐 청첩장이나 동창회 일정을 알려주는 URL 같은 걸 보내는 등 사람마다 각기 맞춤형 어떤 방식의 보이스피싱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해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정말 이게 누가 당하나 싶었는데
당할 수밖에 없게 좀 만들어 놓는 것 같은데요. 또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일상화되면서 AI도 보이스피싱에 활용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목소리를 훔치는 딥보이스 기술이 지금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음성 복제 기술은 원래 이제 범죄에 활용되는 기술은 아니고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 모델이 뭐 좋아하는 연예인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개발된 기술입니다. 네. 이 목소리 데이터가 우선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꾼 다음에 수치화를 한 값을 AI가 이제 인지를 하면 특정 값들을 뽑아서 원하는 목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요. 전문가들 설명에 의하면 한 30초 정도 되는 목소리 데이터만 있으면 AI는 가짜 목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서부에서 딸이 비명 지르는 소리를 들려주면서 지금 너의 딸을 납치했으니 돈을 보내라 이런 가짜 납치극으로 돈을 가로채려 했던 일도 있었거든요. 특히나 올해는 뭐 생성형 AI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을 한 만큼 더 정교한 악성 코드를 만들거나 또 아니면 생성형 AI를 이용한 음성 복제 등을 통해서 보이스피싱 공격이 앞으로도 좀 더 교묘해지고 복잡해지고 이렇게 뭐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이 말이 좀 들어맞는 것처럼 보이스피싱 기술도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럼 보이스피싱 막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네, 우선은 뭐 한 가지 기술로만 보이스피싱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 기술로 막는 것도 어렵죠. 이래서 이제 뭐 예방하는 기술, 탐지하는 기술, 수사하는 기술 이 삼박자가 완벽하게 맞아야지만 사실상 잡아낼 수 있는 건데요.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자연어 처리 기술을 만약 이용한다면 휴대전화 내에 보이스피싱 시나리오에 들어갈 법한 단어들을 이 자연어 처리가 확인을 해서 문자나 악성 앱과 같은 것들을 탐지하고 경고해 줄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고요. 또 보이스피싱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앞서 그 해외 콜센터에서 심박스 기술이라고 했는데 이런 심박스를 추적해내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최근에 이 카이스트 연구진이 심박스를 찾아낼 수 있는, 골라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 카이스트 연구진은 휴대전화와 심박스의 기능 차이를 활용을 해서 이 100여 개의 이동통신 단말 기종을 분류해내는데 성공했는데요. 특히나 이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타입 할당 코드 변조 단말기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네. 각각이 이 타입 할당 코드가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바꿔서 마치 일반 이용자처럼 네. 바꾸는 어떤 기술인데 이렇게 변조되어 있는 불법 심박수를 식별할 수 있는 것까지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동통신사가 불법 심박수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원천 차단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올해부터 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금융범죄 피해에 대해서 은행권도 책임을 부담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역시 본인 확인 추가 절차나 또 뭐 이상 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 시중은행에서는 ATM기 앞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의 행동을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주로 ATM기 앞에서 얼굴을 가렸고 또 피해자들은 대부분 통화를 하면서 거래를 하더라 이런 어떤 특징들이 있었고 그 상황을 AI가 인지를 하고 나면 주의를 줬더니 사고 건수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이야기했던 AI 관련 딥보이스 같은 이 보이스피싱은 아직 우리나라 관련 피해 사례는 없지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AI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도 법적 보호적 장치가 지금 시급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 부모님도 그 최근에 제 이름으로 국제전화 와가지고 보이스피싱 당할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주변에 많은 것 같은데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의심하고 또 끊고 확인하고 이 세 단계도 꼭 지켜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화 시민더키로 들여다본 보이스피싱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